네, 안녕하세요. 캠핑고고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2020년 첫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 듀오탑 메탈 와이드입니다. 이 메탈 와이드는 좀 더 넓은 확장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메탈들보다는 길이가 좀 더 길고 그리고 좀 더 넓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메탈 와이드의 소개에 앞서서 특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메탈도 이제 앞에 세미 보닛이 있기 때문에 주행의 안전성이라던가 아니면 추돌 시 그런 안전성도 더 확보되는 그런 베이스 차량이라서 일단 5인 탑승이에요. 얘는 13인승 버스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5인 탑승이 되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5인 탑승이 안전하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소파 같은 걸로 해서 거기다 뭐 안전벨트를 넣은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그렇게 활용하곤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버스에 들어가는 시트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3명, 뒤에 2명 해서 총 5명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보시다시피 확장형이라서 FRP가 두께가 한 10cm씩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 통 FRP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워낙 튼튼하지만 확장형으로 제작을 할 때 FRP 안쪽으로 원래 프레임, 르노 마스터의 원래 프레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쪽까지 쭉 넣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충돌을 하든 후방 충돌을 하든 어떤 충돌에도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게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실내에서도 나무를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뭐 메탈이다 보니까 메탈의 그런 소재도 많이 사용했지만 그 나무를 사용할 때 불이 잘 붙지 않는 오크를 사용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단열도 확보를 하고 안전성으로도 이 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전시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앞하고 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르노 마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놨으니까요. 운전석 뒤로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원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놓은 덕분에 그냥 봤을 때는 마스터가 이렇게 큰 차가 있었나? 그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원래 디자인을 다 살려놨어요. 보시다시피 이 창문 높이라던가 이런 디자인, 이런 밑에 있는 색깔 이런 것까지 원래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크기만 살짝 키워놨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 비대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높이 보시면 뒤쪽에가 더 높습니다. 이 뒤쪽이 더 높잖아요. 높이가 2.9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더 길어졌죠? 지금 이만큼이 더 길어진 건데, 이 길이가 더 길어진 만큼 차량 길이도 6.4m로 굉장히 길어졌어요. 기존 대비. 폭도 2.2m 정도로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진 디자인이 아니라 이 차량의 원래 디자인을 살려놔가지고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거 FRP를 이렇게 뜨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R값을 주거나 모양을 잡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확장형이라고 한다면 GRP 패널이나 아니면 뭐 알루미늄 패널이든 허니콤이든 그런 패널을 사용해서 딱 모양을 네모나게 잡아서 그렇게 생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듀오탑 같은 경우는 FRP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모양을 잡아서 뜰 수 있었다고 하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실 게 사실 크게 없는 게 원래 디자인을 워낙 잘 살려놔가지고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도 보면은 여기 문만 없어졌을 뿐이지 원래 창문이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거를 다 그대로 살렸어요. 번호판 위치도 원래 있는 그런 모양, 그런 형태, 위치 그대로 다 살려놨고요. 근데 높이는 꽤 높구나. 높이는 뒤쪽이 높은 만큼 2.9m라서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카세트 변기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여기는 침대 아래에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수납장인데, 수납장 입구는 사실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수납장이 이렇게 바닥이 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 아래쪽까지 바닥인데 이 문 자체가 작아서 이 무거운 짐 같은 경우는 싣고 내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거든요. 제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데, 그런데 이 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이 작은 거는 상당히 아쉽네요. 이거는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요게 이
문의 사이즈, 요게 규격화된 제품이라서 일단 요 작은 거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바뀔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 원래 디자인 그대로 살려놓고 창문이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옆에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이 디스커버리처럼 지붕이 뒤가 살짝 올라가 있는 구조여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폭등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이런 등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꽤 큰 캠핑카다운 그런 느낌도 제대로 내주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위에 붙어 있고요. 후방 센서도 이렇게 다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보면은 어닝이 3.7m 짜리가 들어가 있고 LED는 2m 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샤워기, 외부 샤워기. 전동식 스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동식 스텝 같은 경우는 고급형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동식 스텝을 마이너스 옵션 하시면 되거든요. 빼시고 이렇게 카라반처럼 발판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동식 스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원래 카라반 발판만큼 튼튼하거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입구에 전동식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전동식 스텝이 나오는데요. 이 스텝이 나왔을 때는 여기 밑에 LED가 있어가지고 야간에도 여기 발판을 치거나 이렇지 않게 넘어지거나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지 않게 발판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LED를 설치해 놨고요. 이거 되게 튼튼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밟아 볼게요. 오, 괜찮은데?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되게 아무튼 튼튼하게 합니다.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이걸 빼셔도 되는데 이런 옵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될 만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하체 이제 얘기한 김에 이쪽에도 이 서스펜션도 이쪽에 스프링을 보강하셨어요. 그래서 이 차가 크고 무거워진 만큼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보강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외부는 진짜 끝. 들어가시죠.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아, 실내의 느낌은 원래 그 메탈의 분위기가 짙게 묻어나면서도 이런 나무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고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크입니다. 오크. 참나무라는 재질인데 나는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90% 정도 완성된 상태고 이 10% 정도 완성되지 않은 모습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구입하실 때 일부 변경이 가능해요. 아니면 이런 마감처럼 테이블 상판이라든지 일부 구조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은 미완성된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턱이. 그래서 제가 리뷰하기 전에 대표님께 아니 이거 바닥에 턱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그 13인승 버스를 그대로 살린 거라서 원래 바닥 높이를 거의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바닥이고 이쪽은 좀 더 낮춰놓은 거예요. 원래 바닥대로 하면은 목이 살짝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 공간은 이렇게 깎아 놓은 거고 이 부분 여기 통로 쪽은 요거는 깎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이 카페트도 역시 원하시면 더 깔아 드릴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차량의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트입니다. 이 시트가 원래 르노 마스터 버스에 들어가는 그 시트예요. 근데 그 시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먼저 앉아볼게요. 이거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앉았을 때 이 안전벨트가 3점식이어가지고 안전하게 탑승하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사실 좀 서 있어요.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장거리 이동하면 살짝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앞쪽에 발을 이렇게 살짝 뻗어가지고 살짝 눕듯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자세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쪽도 앉았을 때 이 테이블 다리가 밑에 있으니까 다리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테이블 다리를 가운데 둬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다리를 뻗었을 때도 당연히 뻗지 않고 똑바로 앉았을 때도 이 테이블 다리가 다리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불편하잖아요. 테이블도 이거 불편하지 않게 일부러 제작하느라고 이거를 또 전동식으로 리모컨 요걸 해서 전동식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이 내려가죠.
와,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이미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팍팍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살 움직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원하시면 유압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 이런 거 전동식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유압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유압식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내려서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를, 현재는 등받이 쿠션 없어요. 등받이 쿠션도 원래 이제 나와야 하는데 등받이 쿠션이 이쪽으로 밀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침실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고민 중이신데 이쪽을 더 빼서 다리 같은 거 받침을 더 만든 다음에 이만큼을 다 침상으로 만들려고 계획 중이시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구입하실 때 상담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두 명이 충분히 잘 수 있게 그렇게 구상 중이시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판이 펼쳐집니다. 왜 뜬금없이 웬 상판이죠? 라고 했더니,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침상으로 변환을 해 놨을 때 가볍게 노트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지 가볍게 뭐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라고 간이 테이블도 더 제작을 해서 넣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진짜 엄청 튼튼하죠. 차가 흔들리죠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듀오탑 같은 경우는 안전에 있어서는 거의 병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듀오탑 방진배 대표님께서 그런 병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이라서 그냥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앉은 김에 이쪽에 수납 공간도 보면 이렇게 열리죠.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다른 캠핑카 업체들보다 조금 더 깊은 편이에요. 이쪽이. 왜냐면 이 안쪽까지 공간을 파내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프레임은 당연히 건들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굉장히 깊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닫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디를 살려놨냐, 눈에 보이는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일단 뒤쪽이고요. 앞에서 보이는 곳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래 르노 마스터 버스의 그 프레임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이만큼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근데 원래 버스에는 프레임이 튀어나오지 않는데 실내로? 이게 왜 튀어나왔지 했더니, 얘는 확장형 모델이잖아요. 이만큼이 더 확장됐기 때문에 이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너비로는 각각 100mm씩 한 200mm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20cm 정도 실내 폭이 넓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mm는 별로 안 커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 차에서 200mm는 굉장한 것 때문에 들어와 보시면은 느낌이 기존 메탈이나 아니면 르노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보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만큼 정도 공간이 더 나오는 거고요. 이쪽 이제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테이블 상판 같은 경우도 전에는 나무를 많이 썼잖아요, 메탈에도. 그런데 이 상판 색깔을 바꾼 거는 얘가 지금 대리석 무늬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조 대리석까지는 아니고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관리할 때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냥 나무보다는 이렇게 코팅된 상판으로 바꿔보셨다고 하고, 이 상판은 저기 부엌하고 같은 상판이고, 또 보시다시피 시트랑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이 차에는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 색깔도 보시면 이 상판하고 비슷하게 좀 어두운 색깔로 깔아놨어요. 이쪽도 다 컬러 활용을 적게 하면서 조합이 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보이는 색깔은 이 오크, 이 상판 색깔, 그리고 원래 메탈, 한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이쪽이 문제의 팁인데, 이 TV가 32인치예요. 이 큰 사이즈를 이 좁은 공간에, 지금 이 TV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좁은 공간에 이 TV를 넣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큰 TV를 넣었는데, 이게 막상 설치하고 보니까 너무 커서 좀 고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7인치를 기본으로 장착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난 큰 게 굳이 좋다라고 하시면 32인치 장착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TV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벽걸이 형태여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 들어가 있는데 진짜? 그리고 이 TV 위로는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컨트롤 패널 되게 깔끔하죠? 인버터, 펌프, 외부 욕실. 저희도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배터리 94%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는 청수 같은 거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현재는 이 차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촬영한 날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져서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근데 춥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 얘는 버스잖아요. 바닥에 들어가는 히터를 그대로 살려놨어요. 이 히터 구멍을 그대로 살려놔서 앞에 2개, 이 2열 시트 뒤로 또 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따뜻해요. 무시동 히터 없어도.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에어컨 구멍 그대로 다 살려놨죠. 6개. 그래서 주행 중에 더 죽겠어 이런 말 이제 하실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듀오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자동차의 버스에 나오는 에어컨을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하시거나 정비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품질도 되게 좋겠죠. 제 머리 위에 보시면 에어컨도 달려 있는데요. 루프형 에어컨. 근데 이 루프형 에어컨 안에다가 LED를 심어놨어요. 야간엔 좀 더 밝게 그렇게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끌 때는 이렇게 끄면 되게 깔끔하고. 그래서 LED 에어컨 심으면 이거 제대로 작동하나? 필터 괜찮나? 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메탈의 조명은 이 에어컨 안쪽에만 심어 놓아서 뭐 별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 머리 위로 한 6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되게 분위기는 있고요. 뭐 원하시면 더 넣어드릴 수는 있겠지만 분위기를 위해서 최대한 적게 넣었다고 하고, 또 조명 많이 들어가면 배터리도 그만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명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누워 볼게요. 여기서 사람이 누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누울 수가 있나? 이거 안 빼고도 누웠을 때 딱 닿는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 전에 제 거실의 마지막인데요. 시트 옆에 컵홀더도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리모컨 같은 거를 여기다 뭐 꽂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의자 밑으로 수납 공간을 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리모컨들이 캠핑카들은 굉장히 많은데 TV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전동 테이블 있고, 뭐 기타 잡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리할 공간이 그동안 없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트 밑에다가 이런 공간을 짜서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여기는 왜 그대로 공간을 버려 놨냐 라고 했더니, 요거는 이제 다 공간을 짜버리면은 오히려 짐을 못 넣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좀 있어야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편하게 넣어 놓고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여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여기 히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힘들어도 여름에는 이쪽에 짐 넣어 놓으시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이 여기가 주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현재 이동 업무차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스가 없지만 아시다시피 3월부터는 캠핑카로 출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원하실 경우 여기다 가스 시설을 설치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싱크 이렇게 보시면 수전이 이 도메틱 개수대 들어가 있고 수전이 되게 고급스럽죠. 이런 거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 수전 크기 대비 개수대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하실 경우 가정용 개수대로 더 큰 거 있죠, 교체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가정용 개수대보다는 이렇게 캠핑카용 개수대가 크기는 작지만 주행 시에 소음도 덜 나고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캠핑카용 개수대를 사용하신다고 하고, 개수대 앞쪽으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냄새 같은 거 빼기도 좋고, 아니면 조리하면서 여기 앞에 대화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창문 높이가 조금 낮아요. 낮은 이유는 아까 밖에서 보셨겠지만 이 마스터의 원래 디자인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 외관 디자인이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창문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낮아진 상황입니다. 대신 창문이 낮은 만큼 위에 쪽 공간을 수납장으로 다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꽂아 놓거나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위쪽도 다 수납 공간이, 수납 공간 높다.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성인 남성은 괜찮은데 어머님들 사용하시기에는 이거 좀 높을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 부분이 좀 좁아지더라도 좀 낮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열어도 뭐 꺼낼 수는 있겠지만, 더 키가 작다고 해도 꺼낼 수 있겠지만 이 내용물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은 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까지도. 바로 뒤돌아서면 보이는 게 냉장고인데, 냉장고까지도 마감을 해놨어요. 와, 나무로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요 냉장고는 이제 150리터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냉동고가 요만큼, 냉동고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냉장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20리터짜리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는데, 전자레인지 뭐 다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쓰는 그 정도 크긴 나오고요. 그리고 메탈이라는 컨셉에 맞게 딱 메탈로 디자인된 그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만큼도. 이 머리 침대 위에 이 머리 공간도 다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침대 밑에도 여기도 수납 공간입니다. 오! 여기 LED 조명을 넣어놔서 수납 공간 열었을 때 되게 밝아요. 이런 디테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 문 닫아도 불이 켜져 있어요. 문 닫으면 불이 꺼지는 줄 알았는데, 뭐 옷 같은 것들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불 꺼지네 이게. 계속 열고 있으면. 아, 이 센서 등이구나. 그래서 한번 켜지면은 그 몇 초간 작동되고 좀 이따 꺼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침대 높이가, 침대 보세요. 엄청 높죠? 엄청 높아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기 힘든데, 와, 침대 이거 너무 디오탑답지 않다. 이거는 노답이다.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거는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 차량이기 때문에 좀 높게 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요만큼 더 낮아져, 요만큼 정도, 요만큼 100mm 정도 낮출 거라고 합니다. 100mm 정도 낮춰야 올라가기도 좋고, 지금 현재 보시면 창문이랑 침대 매트랑 거의 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쪽 디자인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창문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이 낮아지고 침대는 수납 공간 때문에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해지게 됐어요. 실내에서는 침대 올라가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올라가서도 침대가 창문이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대 높이를 앞으로 한 100mm 정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발판을, 냉장고 앞에다 발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 침대 사이즈는 얘가 한 1900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누웠을 때 그 편하다는 느낌이, 조명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좀 차분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여기 머리 위에 보이는 이 오크 측면은 얘도 오크거든요. 근데 같은 오크인데 여기는 빈티지 오크라고 해서 좀 재질이 더 강한 그런 거친 느낌의 그런 오크가 들어가 있고, 입체적인. 그리고 저기는 좀 더 밋밋한 그런 오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같은 오크지만 나무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으면서 조금 덜 지루한 그런 느낌이고, 옆에는 또 가죽이에요. 여기 다 가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누웠을 때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 뒤로,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아니지. 그리고 창문 뒤쪽 같은 경우는 창문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실 수 있다고 해요. 당연히 이 창문 비싸거든요. 창문 빼면은 가격도 더 깎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창문도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창문 없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빼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여기 창문도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여기 팬티만 입고 누워있다가는 이제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밖에서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유리 자체에 틴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창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유로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중창이에요. 이중창. 그냥 보시기에는 단창 같지만 이중창이라서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옷장이 없어요. 얘는 아까 침대 밑에를 이제 옷장으로 쓰실 수도 있긴 한데, 옷장이 없어서 대신 옷걸이 같은 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옷걸이를. 근데 옷걸이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옷이 이제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것도 살짝 문제이긴 해요. 모델의 특성상 이제 장박을 하시기보다는 짧게 여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옷장 크게 고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옷장이 굳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방법이겠죠? 이쪽이, 와, 다리 뜨는 거 봐. 이거는 위험할 것 같아. 이거는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나는 화장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고정식 변기를 넣지 마시고 옷걸이, 창고 뭐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저희가 일본 캠핑카쇼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화장실을 별로 안 쓴대요. 일본에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로 이 화장실 공간을 옷장이나 아니면 창고로 쓰시더라고요. 일단 뭐 옷장 없는 거는 뭐 어떻게 포장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방 대표님 죄송합니다. 포장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로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딱 어깨 자랑하시면서 들어가기에는 좀 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슥 옆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상판도 어느 정도 빼야 되고 침대도 어느 정도 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크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공간이 충분하거든. 이 공간이 제 뒤로도. 그리고 제 옆에 보시면 요만큼 살짝 공간을 더 파놨어요. 이 공간을 왜 더 파놨냐, 요게 없으면, 이 공간을 파놓지 않으면 이 심리적으로 답답한 게 이제 너무 심해서 요 정도를 더 파놔야 이제 씻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일부러 옆에 좀 더 파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옆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밖을 보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어닝을 펼쳐 놓을 건데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나 지금 일 보면서 이렇게 바깥 사람과 이제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약간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지. 이거는 화장실이 왼쪽에 있었어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침실이었어야 되는데, 아, 이건 조금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여기 가려놓고 써야지.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분위기는 또 장난 아닙니다. 확 달라지는데? 가려놓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새 거라서 이거 비닐 이거 다 내가 뜯어야겠다. 이거 이런 수전을 되게 좋은 걸 썼어요. 디자인 이쁜 거, 이런 걸 써가지고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면대가 없어요. 그래서 세면대 왜 없냐고 했더니, 세면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화장실에서 굳이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앞에 있는 개수대 쓰시면 되니까 굳이 안 넣었다고 하고, 원하실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봐도 이 모델에는 세면대가 없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위로 공간이 엄청 나와요. 머리 위로. 왜냐면 얘가 FRP로 뜨면서 높이를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와, 머리 위로 공간이 엄청 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침대가 얘가 지금 복도가 있어서 여기 좁잖아요. 여기 안쪽에 놓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밖에 놓으면, 이 바깥에 놓는 사람은 이렇게 뜬다고. 이러고 자야 돼요. 이러고.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 근데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살짝 당긴 다음에 안쪽에 쿠션을 살짝 집어 넣으면 여기가 좀 더 확장되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뼘 살짝 안 되거든요. 한 80mm 정도 옆으로 더 확장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고, 다시 넣어 볼게요. 오 대박.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지금은 장난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시. 이거 훨씬 괜찮네. 이건 괜찮습니다. 집처럼 편하게 쓸 거면 이거 혼자 써야 됩니다. 이거 혼자 써야 되는데, 이건 밖에서 캠핑이잖아요. 캠핑. 그러니까 집처럼 여유로운 침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거고, 집처럼 여유로운 걸 원하신다면 버스 사셔야죠. 아니면 카라반 구입하시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 공간이 좀 더 있는데요. 이 차는 수납 공간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쭉 둘러서 수납 공간입니다. 이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수납 공간은 정말 많고요. 많은데 이 위에 있는 것만 수납 공간이 아니고 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긴 비밀 공간이죠. 냉장고 밑에 이렇게. 야, 여기는 이거 좀 괜찮은데? 속옷 같은 거. 속옷 사이에다 비상금 살짝 뭐 쑤셔 넣는다든지. 이제 뭐예요 이거? 평소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앞으로는 듀오탑에서도 지금은 13인승 버스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3밴 가지고도 뭐 아니면 3인승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게 듀오탑 같은 경우는 맞춤식으로 다 돼요. 여기는 다른 업체는 이제 기성품처럼 요거다 하면은 여기서 뺀 게 안 돼요. 추가 몇 가지 옵션도 정해져 있는 옵션만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듀오탑은 맞춤 제작이 되거든요. 요거를 기본 틀로 하면서, 당연히 기본 틀로 하면서 크게 이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요거 빼고 요거 추가하고 요게 다 되니까 그런 거는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또 미완성 상태에서 촬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 단점. 침대가 너무 높다. 진짜 미친 듯이 높아가지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내려오기도 힘들고, 아까 그 침대가 높다 보니까 창문도 너무 낮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전자레인지 저 이마 박았죠. 너무 높다. 이게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메탈 와이드. 그리고 옷장이 없다. 옷장이 없는 거는 뭐 여행을 다니실 때는 이 시트 뒤쪽, 2열 시트 뒤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고정 식변기를 아예 마이너스 옵션으로 빼시고 저기를 옷장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차량 특성상 옷장을 빼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옷장이 없다는 거 단점. 세 번째, 화장실이 오른쪽에 있다. 저는 괜찮아요. 남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여성분들이 일 보고 계신데 밖에서 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이라도 혹시라도 마주치면 이게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요게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 차밖에 없어. 메탈. 나는 조금 더 넓은 걸 원해서 클래스 C를 사고 싶은데 클래스 C 같은 거는 보통 패널을 딱딱 각을 져서 세우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리뷰했던 위넵하고 퓨즈 같은 것도 클래스 C라서 뒤쪽이 아주 딱딱 각이 졌잖아요. 근데 클래스 C 살라니까 이게 폼이 안 나고, 그렇다고 클래스 B를 살라니까 이 벤 타입이라서 이쁘긴 한데 실내 공간이 안 나와서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애매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는 또 어떤 캠핑카 있는지 저희가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클래스 B와 클래스 C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캠핑카는 메탈 와이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저희가 영상 시작할 때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듀오탑 방진배 대표님은 진짜 거의 뭐 고지식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뭐 집착 수준이에요. 이거는 완전 고지식한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니까요. 집착 수준은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1톤 기반은 절대 안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 아니면 이런 마스터 기반으로 세미본이 있는 차들, 이런 차들로만 제작하시고, 시트를 넣더라도 그냥 여기 이런 거에다가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꼭 자동차 시트 인증받은 거, 제대로 인증받고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한 그런 시트를 사용하고, 그래서 확장형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프레임 다 넣고 FRP도 두 개를 막 10cm씩 해가지고, 10cm면요 100mm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거의 조립식 건물 지을 때 이 패널 두께예요. 이거 엄청 두꺼운 거예요. 진짜 말이 100mm지 이거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서 안전,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닥이 원래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침대가 앞에서 불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다 조절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제가 앉아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 테이블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듀오탑은 다 맞춤식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맞춤식으로 제작하시려고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캠핑카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퀄리티도, 원하는 퀄리티도 이제 유지하면서.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듀오탑 방진배 대표님하고 이 메탈 와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예정이고요. 영상 끝나고 나서, 이건 공지입니다. 영상 끝나고 나서 저희 영상 밑에 링크, 설문조사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차량에 대해서 뭐 솔직한 평가, 디자인, 저는 좋았지만 여러분들은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메탈 와이드는 기존의 클래스 C랑 그 B와 사이에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모델인데, 이렇게 특이한 모델을 개발하시게 된 뭐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성향 자체가 좀 남들하고 좀 다른 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개성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만드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특징적인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지형상 좀 날렵하면서 운행도 하기도 좋고 편하고 좀 튼튼하고 그런 제품이 없을까라고 고안하다가, 이왕이면 기존의 마스터 외형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좀 키워가지고 공간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런 모델 개발하게 됐어요. 요 정도면 사실 이제 차도 더 3벤보다 더 비싸지잖아요. 13인승 버스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FRP도 다시 통으로 뜨다 보니까 비용 더 들어가는데, 이럴 거면은 뭐 솔라티나 스프린터 같은 것도 고민해 보셨을 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계획 없으세요? 만약에 솔라티나 스프린터 종류로 가면
일단 기본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르노마스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2천 가까이 되고 비싸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은 누가 가느냐? 소비자분들이 다 부담이 아.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자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장형이라서 네. 1톤 확장형하고 수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맞췄다기보다는 실제로 레이아웃을 계산해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실내 공간이 넓고 크면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실내 공간만 너무 국한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운행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덩치라는 게 크기가 요게 딱 적정 사이즈더라고요. 그 이상 커버리면 약간 넉넉하고 실내 레이아웃 잡기도 물론 좋겠지만은 네. 그러면 차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운행하시기 더 힘든 거죠. 차도 뭐 무거워지고. 네. 그래서 적정 크기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요 사이즈를 뽑은 거예요. 이 디자인을 살렸을 때, 네. 이 살렸을 때 오는 장점 같은 것도 또 있을까요? 더? 당연히 있죠. 거기에 이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많은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외관 형태일 거라고요. 네. 그걸 저는 믿고 있죠. 그 디자인의 특성 같은 거, 예를 들어 공기 역학이라든가, 뭐 운행에 있을 때 안정성이라든가, 무게 중심이라든가 그런 걸 다 호환된 제품인데 굳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다 뜯어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번듯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형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모델이 이제 13인승 버스로 제작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예. 뭐 앞으로 3인승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당연히 가능하죠. 실내 공간도 네.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좌석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로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부에 이제 강하게 얼마나 지지하고 있냐 사고 충돌 시에 그거를 유지하고 만들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이 레이아웃 이상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3인승으로 만들게 되면 네. 3인승 하면 가격도 물론 한 500만 원 더 싸죠. 음. 싼 상태에서 물론 이 거실 공간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일단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은 있다.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신차가 나오면. 이게 르노에서 지금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네. 조금 있으면 3월 말이나 뭐 4월 되면 공급되니까 네. 그때 나오면 바로 신차로 그거는 이제 바로 작업을 하려고요. 그럼 메탈 와이드 출고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출고 지금부터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단지 차는 기존 이 베이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이 베이스는 더 이상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신차가 나오면 바로 그 차부터 이제 작업이 돼서 바로 출고가 되는 거죠. 통 FRP잖아요, 얘가. 네, 네. 뭐 한 10cm씩 됐고 두께가. 네. 안전성도 좋긴 한데 네. 이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주차하거나 뭐 이렇게 살짝 받거나 네. 이러면 이거 FRP 통으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기존의 판넬 방식의 C클래스 타입으로 네. 제작을 한 그러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자면 측면 충돌 같은 거, 추돌 같은 게 생겨서 어떤 파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판 갈아라 그래요. 근데 막 수리비 막 800에서 막 2000 막 이렇게 부르는 업체들도 나오죠.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 2, 300이면 가능할 거예요. 2, 300이면 다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 벽면이 예를 들어서 네. 가로세로 1m 이상 파손됐다. 외형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한 200 정도면 해결돼요. 올해 들어서 페이스리프트된 그 제품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또 이제 내놓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전시회도 지금 많이 뭐 취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는 뭐 아직 당분간 힘들 것 같고 조만간에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분께 제가 소개시켜줄 생각입니다. 저희도 올해 첫 차량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듀오탑도 올해 첫 신모델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